멕시코의 한 좁은 골목. 오늘의 주인공이 총을 든 채로 범인을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당한 범인은 칼을 휘두르며 주인공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순간 눈으로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현재 멕시코 정부의 당원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인생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보좌관직을 맡기 전에는 경찰로 일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이끈 건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하나의 사명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 곳은 한국이었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빠는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과 싸우시던 경찰이셨어요. 아빠는 매일매일 범죄자들을 쫓고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셨죠.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가 경찰 제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시는 모습은 언제나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빠는 저에게 정말 영웅 같은 존재였거든요. 학교에서도 늘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용감한 경찰이야. 마약 카르텔 같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아빠가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일이었어요. 아빠는 카르텔과의 대규모 마약 사건을 맡고 계셨는데 그 사건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아빠는 자주 집을 비우셨죠. 엄마도 저도 아빠가 언제나처럼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웃으며 이번에도 큰 사건을 해결했어 라고 말씀하셨던 아빠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현관으로 나가셨죠.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업무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곧이어 아빠가 카르텔 조직원들에게 총에 맞아 순직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아빠는 그저 잠깐 집을 떠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 후로 며칠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장례식이 열리던 날 저는 그 슬픔 속에서도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관 앞에서 흐느끼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조차 다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쉬고 있었죠. 아빠와 함께 일했던 동료 경찰관들이 저를 보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를 그렇게 잃고 나서 저와 엄마는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엄마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밤 혼자 울곤 했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제 마음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마약 카르텔. 그들이 저와 엄마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 상처는 제게 사명감을 불어넣었어요. 언젠가 나도 경찰이 되어 아빠의 뜻을 이어받고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 결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멕시코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카르텔과 그들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빠가 싸우던 대상이 단순히 범죄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범죄자들을 잡는 경찰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되는 꿈과 더불어 나중에는 정부에서 일하며 부패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심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한 건 엄마가 아빠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들으면서였어요. 아빠와 엄마의 만남은 특별했어요. 엄마는 멕시코 북부가 위험한 곳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당시 젊었고 여행을 통해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어 하셨죠. 그러다 유흥가 거리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셨어요. 카르텔 조직원들이 그곳에서 마약을 팔며 사람들에게 강제로 권유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도 마약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들이 쉽게 놔줄 리 없었죠. 상황이 점점 긴박해질 때 아빠가 그 현장을 발견하고 그 조직원들과 맞서 싸웠어요. 아빠는 그날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엄마를 구해주셨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두 분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셨어요. 엄마는 그날의 아빠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용감한 모습으로 카르텔 조직원들과 맞서 싸우던 아빠,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준 아빠가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요. 엄마와 아빠의 그 만남도, 그리고 아빠의 죽음도 결국 저를 이 길로 이끌었어요. 아빠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를 제가 이어받아 지키겠다고 결심하게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은 경찰이라는 목표 하나로 집중되었죠. 그 후로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경찰이 아닌 정부에서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카르텔과 결탁한 세력을 없애기 위한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경찰대학으로 이끌었고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아빠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지면서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찰대학에 지원했죠. 아빠처럼 범죄와 싸우고 멕시코의 부패와 카르텔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대에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 시험, 필기 시험,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고비였죠.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겐 아빠가 남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처음 경찰대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아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학업은 물론 체력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마약 카르텔과 직접 싸우는 날을 떠올리며 매일 체력을 길렀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절실했거든요. 경찰대에서 배우면서 깨달은 건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범죄의 구조와 정부의 부패가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해.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제 안에서 커졌어요. 그런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으로의 연수 제안이었죠. 경찰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내가 항상 멕시코의 치안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한국에 대해 들어봤니? 한국은 치안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야. 너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 한국 경찰대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배울 기회가 있는데 내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배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제안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 문제와 부패한 정부 시스템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멕시코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멕시코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한국 경찰대에서의 연수는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CCTV 시스템, 차량 번호 인식 장치, 디지털 증거 분석까지 한국 경찰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바로 경훈이었어요. 경훈은 연수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학교나 경찰 시스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거든요. 덕분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훈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섰어요. 경훈과 저는 자주 멕시코의 치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곤 했어요. 그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설명해주며 멕시코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범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곤 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며 멕시코의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멕시코는 카르텔이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단순한 시스템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카르텔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도 큰 문제거든. 그런 부패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결되진 않을 거야. 라고 제 생각을 전했죠. 경훈도 제 말을 이해했어요. 그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경찰력이나 기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니라 정부와 시민들의 협력,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의식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우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치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된 주제가 되었죠. 경우는 멕시코의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카르텔이 그렇게 강력한 줄은 몰랐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경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그와 가까워졌어요. 그도 저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경찰로서의 역할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찰대 연수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자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눈 대화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경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꿨고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멕시코로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작별을 준비해야 했죠. 경훈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도 꼭 멕시코로 갈게. 열심히 준비해서 너와 함께 멕시코에서 치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의 말을 믿고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훈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처음엔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경훈에게 나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었나? 온갖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그를 잊기로 결심했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이제는 내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경찰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빠의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그 순간을 저는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렇게 경찰대 졸업과 함께 멕시코 경찰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치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멕시코의 치안 문제는 그저 시스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장벽은 저의 모든 노력을 막고 있는 듯했어요. 멕시코의 현실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곧바로 적용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했죠. 치안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카르텔과 결탁한 정부의 부패가 문제였어요. 단순히 기술과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경찰로서의 초반 근무는 저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줬어요. 현장에서의 경험은 한국에서 배운 이론과는 또 달랐죠. 카르텔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그들과의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빠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멕시코 경찰로서 점차 더 중요한 사건들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다리던 아주 중요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바로 카르텔의 대규모 마약 거래를 급습하는 작전이었죠. 그날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순직하신 그곳에서 저도 이제 아빠처럼 카르텔과 싸우는 경찰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작전이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백업 대기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전방에서 직접 작전에 투입되길 원했지만 저는 지원팀으로 분류되어 차량에서 대기해야 했죠. 현장에서 직접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직접 카르텔과 싸우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의 작전에 임했어요. 작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습 현장에서 혼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도주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죠. 저는 차량 안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는데 문득 멀리서 누군가 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직원은 빠르게 도망치면서 저를 따돌리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를 쫓아갔어요. 결국 그 조직원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따랐죠. 그러다 그가 갑자기 멈춰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 조직원은 제가 여성이라는 걸 알아차린 후 비웃으며 저를 바라봤죠. 그는 조롱하듯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뱉으며 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총을 꺼내 들고 멈춰.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단호하게 외쳤지만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쏴보라고 말하며 제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 어디선가 덩치 큰 남자가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는 한순간에 화려한 발차기로 그 조직원을 제압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덩치 큰 남자가 조직원에게 수갑을 채우고 제게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둑한 골목을 비추는 가운데 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죠. 그 남자는 경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가 어떻게 멕시코에서 경찰복을 입고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훈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리아,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경훈을 똑같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죠. 경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후 우리는 급히 그 조직원을 제압한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경훈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그는 제가 멕시코로 돌아간 후 멕시코에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멕시코가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경훈은 결심을 굳히고 스페인어를 배우며 멕시코로 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멕시코 경찰 파견 근무 기회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지원해 멕시코로 오게 된 것이었죠.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 팀과 다른 경찰서에서 온 백업팀 중에 경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경훈도 저에게 연락이 끊긴 이유에 대해 답답해했어요. 제가 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훈은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직접 멕시코로 와서 저를 찾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멕시코에서 경찰로 근무하면 혹여나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말이죠.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는데 그의 말에선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경훈을 잊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풀렸죠. 그날 우리는 카르텔과의 싸움 속에서 제외했지만 그 싸움이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경훈도 저도 범죄와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사명감이 다시 우리를 연결해 준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경훈과 다시 자주 만나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서로에게 향해했던 감정과 신뢰는 다시금 깊어졌어요. 그동안 멀어졌던 시간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제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었죠. 경우는 멕시코 경찰로 파견 나와 있었지만 파견 근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파견 근무가 끝나면 멕시코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경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멕시코 대사관의 경호직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자리에 합격하면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너의 꿈을 응원하는 남자가 될게. 저는 경운의 결심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경운의 넓은 어깨에 폭 안겼죠. 경운과 다시 재회한 후 저는 엄마에게 경운을 소개하러 갔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경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직접 만나뵌 적은 없었죠. 그래서 경운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보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제가 경운을 소개하자 엄마는 친절하게 그를 맞아주셨죠. 엄마, 이 사람이 바로 경운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저와 같이 고민해줬던 친구예요. 경운도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마리아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한국에서 치안 시스템을 배우며 멕시코의 미래를 그리던 시간들까지 차분히 들려드렸어요. 경운과 나눈 이야기를 엄마께 자세히 설명하던 중 갑자기 엄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놀랍구나. 엄마는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왜 그러세요? 엄마?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야기, 내가 너희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 비슷하잖니. 예전에 내가 얘기했지 않아? 너희 아빠도 내가 마약에 휘말릴 뻔한 걸 구해줬었잖아. 너희도 그런 인연을 가진 게 너무 신기하잖니. 너희 둘은 우리 부부처럼 정말 아름답구나. 그 순간 경운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경운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후로 경운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경운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멋진 남자와 이어준 건 운명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경운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멕시코로 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경운은 출국 전날 저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마리아, 나는 꼭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사관 경호직에 지원해서 멕시코에 다시 올 테니 기다려줘.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경운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이번에는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경운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멕시코 경찰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정부에 취직하기 위한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업무만으로는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고 싶었거든요. 특히 경운과 한국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을 참고해 멕시코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치안 시스템을 참고한 멕시코 치안 개선 대안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며 멕시코의 현실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그렇게 경찰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논문을 작성했고 결국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 보좌관 자리에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원서에는 제가 경찰로서 겪은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치안 시스템을 멕시코에 적용하려는 포부를 담았어요.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어요. 멕시코의 한 방송사에서 저희 논문을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들은 저의 논문을 보고 한국 특집 방송에 소개해도 되겠냐고 물어왔죠.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가 쓴 논문이 방송을 통해 멕시코 전역에 소개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정부 보좌관 자리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었죠. 보좌관으로서도 한국 특집 방송을 통해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일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보좌관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벅찬 마음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경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부 내에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한국 특집 방송과 관련된 인터뷰를 위해 방송국의 초청을 받았어요. 방송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쓴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멕시코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했어요. 그 방송은 멕시코 전역에 방영되었고 그날 저녁에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특집 방송을 시청하라고 직접 권유하면서 방송의 파급력은 엄청났죠. 한국의 치안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저는 내심 뿌듯하고 기뻤어요. 멕시코의 치안을 개선하는데 내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나의 작은 노력이 멕시코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멕시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카르텔과 마약 조직을 검거하고 멕시코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운과 함께 했던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경운이 한국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제는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만 같아요.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져 온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국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